안녕하세요. 영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중에서 제5부 특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그 중간쯤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보이죠. 자, 이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조건을 붙이거나 특별하게 약정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가 어떤 계약 내용이든지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특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반하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이고, 자, 특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된 특약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즉 유효하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그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서 집주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도 유효하겠지만은, 자, 반대로 그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그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인 것이죠. 자,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이미 따로 올려놓았었는데, 자, 아래 설명란 있죠? 그 아래 설명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많이 기재하는 전형적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은 계약서 양식에서 이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란 보시면은 그 제일 윗부분에 부동의 문자로 이미 인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 이 주택의 기본적인 시설인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임대인이 그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 주거나 보완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임차인이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나 보완을 요구하고 그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은, 자, 그것을 이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되겠죠. 자,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도배라든가 장판인데요. 자,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주고 반대로 전세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협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그 도배 장판을 할 것인가를 정했다면, 자, 그것을 특약사항에 이제 기재해야 되겠죠. 자, 또한 그 세입자가 그 방범창이라든가 뭐 방충망, 그다음에 그 현관문에 뭐 번호키라든가 기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관리비가 있으면은 이 관리비와 그 지급일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죠.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그 집주인이 매월 그 부담하는 것이죠. 즉, 집주인이 매월 관리사무소에 이제 납부해야 되겠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비와 함께 이제 임차인에게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제 이렇게 일단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관리비와 함께 매월마다 그 주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이제 이사 갈 때 이미 납부한 그 장기수선 충당금 전액을 정산해서 이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반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는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그 계약서 특약사항을 안에 기재해야 되겠죠. 자, 한편 그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에 그 뭐 전기가스, 수도, 뭐 인터넷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수도 사용료만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데, 자, 수도 계량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개밖에 없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사는 세입자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수도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n분의 1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특약사항에다 이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주차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주차 대수, 몇 대를 주차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차비 여부, 또 주차비가 있다고 하면 월 얼마를 이제 주차비로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그 주차난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주차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은, 뭐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특히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식 주차장에 일반 승용차만 되고 그 이상이면 큰 거 뭐 SUV 차량이라든가 그 이상의 큰 차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주차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약사에다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특히 이제 전세계약 경우인데요. 이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을 뭐 다음날까지 당해 목적 부동산의 등기 기록 내지 등기 사항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든가,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예감 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한다든가, 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이에 협조한다는 등의 그런 내용을 이제 특약사에다 일반적으로 기재를 많이 하죠. 자, 또한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당해 그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자, 예컨대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당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 을구에 등기된 순위번호 1번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다. 또는 그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당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에 등기된 순위번호 제3번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인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특히 그 임차인의 주의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으로서, 자, 필요에 따라서 그 임차인의 뭐 반려동물 사육금지, 또 실내 흡연금지라든가, 또 이제 실내 소란행위 금지 등을 이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 특히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서 옆방의 소음이나 담배 연기에 노출되기 쉬운 단독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는 필요한 특약사항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입금 계좌에 관한 것인데요. 자, 임차인이 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을 이제 입금을 위해서 임대인의 계좌를 특약사항에다 적는데요. 자, 금융기관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그 다음에 예금주 이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계좌를 기재하고, 자, 가로 안에 임대인 중 1인 이렇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즉 끝났을 때 그 임차인의 원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 세입자가 이사 갈 때에 임차인이 애초에 입주할 당시의 집 상태와 비교해서 어느 범위까지 원상 회복을 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집이 자연적으로 낡아지고 손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수로 흠집을 내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할 것이고, 특히 신축한 새 집이라면 조그만 그 흠집이 생겨도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상 회복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원상 회복 문제로 집주인과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집주인은 원상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즉 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입자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거나 원상 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서 서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상 회복할 부분과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특약사항에다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자, 임대차 목적물의 그 원상 복구 시 기존에 있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특정해서 어느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 한편 뭐 벽지 훼손이라든가 또 못을 받고 빼면 못자국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마룻바닥에 흠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벽지 훼손이라든가 못자국, 그 다음에 마루의 흠집 등 이러한 사소한 파손은 원상 복구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든가, 자, 또는 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임대차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고, 에어컨 배관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 마루 교체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상호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는 등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입자는 그 입주한 즉시 그 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기재하는 특약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그 통상적인 특약사항은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주택임대차 계약마다 각각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상황에 따른 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당사자가 그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